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국형 재정 준칙 도입 방안 발표했다는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한국형 재정 이거 누구 돈으로 합니까? 제 돈으로 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합니다. 세금으로 하죠. 세금 관련된 거 여러분도 여러 가지 궁금증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오늘 꼭 다뤄야 하는 내용이 있어서요.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 사업지원부의 세무팀 팀장이세요. 송지용 팀장님 모셨어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자산관리 사업지원부의 세무팀 팀장이에요. 무슨 일 하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고액 자산 관리를 위한 절세 상담이 주요 서비스였다면요. 네.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관심이 많아져서 문의하시는 연령층도 한층 젊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시작된 언택트 시대에 대응해서 전문가 상담도 화상 상담으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관련 절세 상담이 늘어난 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특히 다주택자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정책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세금을 덜 낸다는 게 합법적 테두리에서 하는 거죠? 네, 당연히 합법적 테두리에서 하는 거고요. 약간 1초 정도 망설이셨는데요? 아니죠? 세법에 그 기본 원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세법에서는 그 소득이 있는데 반드시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금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신다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지혜롭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제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께 그 제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집과 관련된 세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크게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이 많은 것이 주택이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에 따른 보유세와 그 주택을 팔 때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된다면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주택을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가질 때 보유세, 팔 때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는 뭐라고 하셨죠? 취득할 때. 취득할 때 네. 그렇게 있다고 하셨고요. 종합부동산세는요?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보유세의 대표적인 세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 중에 하나인 게 종합부동산세인데 이거 부자들만 내는 세금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모든 주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시가 기준이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시가가 최소 6억이 넘어야 과세가 되고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기준시가라는 게 공시지가 말씀하시는 거죠? 땅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네. 거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되는 실제 금액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인터넷에 이렇게 아파트 이름 치면 네네.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라고 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모든 주택에 과세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시가 9억 원을 넘는 부분에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많아요? 일단은 최근 발표된 내용을 보면요. 네. 2019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전년 대비 11만 명이 늘어났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집값이 올랐기 때문일까요? 일단 시세가 올라가면은 시세에 기준한 기준시가가 따라 올라가도록 돼 있고요. 네. 종부세 세수가 2배가량이 증가해서 현재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19년도 주택분 종부세 부과고지 현황을 보면은 작년 종부세 납세 인원은 약 51만 명 정도 그렇군요.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51만 명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자산관리해 주는 팀장님은 51만 명 안에 있는 분들 많이 아시죠? 일단은 은행 거래하시는 손님들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자산이 축적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영끌 투자 뭐 이렇게 신조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젊은 분들도 처음부터 주택을 구입하거나 하실 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인지를 하시고 하셔야 나중에 뭐 종부세 가격이 지금은 싸더라도 나중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모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종부세가 1주택자는 안 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합쳐서 과세를 하는데 개인별로 6억이 넘어야 과세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양도소득세처럼 뭐 부부 합산이나 1세대 기준이 아니고 개인별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1세대 1주택 저희가 흔히 말하는 1세대 1주택 이런 개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1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9억 원 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고요. 맞나요? 단독명의 1주택인 단독명의. 경우. 2주택일 때는요? 각각 갖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합쳐서 6억씩 공제가 된다라고 그때는 생각하시면 6억씩.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굉장히 권장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종부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 권장됐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주거 목적인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라도 2천만 원 이하인 소득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었고요. 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9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 등으로 과세가 되고 있고요. 20년 1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현재 과세관청은 전입사실,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독자적으로 임대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구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임대주택으로 신청을 하면 절세가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예전만큼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혜택을 줌으로써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를 했는데 네. 한동안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의 혜택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또 의견들이 있어서 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다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 어떡하냐 이런 좀 항의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지혜롭게 세금 내는 법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관련해서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지원부 세무팀의 송주영 팀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주택 관련해서 세금 관련 궁금했던 사항 있으시면 샵 094 오무정 094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이라면서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택임대 등록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 혜택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 등록 시에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번 추석 연휴가 껴서 오늘이 마지막 배제 신고 날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특별히 이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에 대해서 주제를 삼았고요. 그럼 무슨 조건이 되면 배제가 가능한 거예요?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별로 합산해서 주택 공시가격이 6억을 넘으면 부담하게 되고요. 네. 거기에다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또는 3주택인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 아닌 중과 세율을 적용해서 세부담이 증가가 됩니다. 네. 이때 주택 임대 등록을 한 주택인 경우에는 개인별 합산할 때 제외가 되고요. 공시가격에서 제외가 되고 세율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일정 요건이란 거는 보유세 과세 기준인 6월 1일 현재 수도권인 경우엔 기준시가가 6억 이하, 수도권 이외인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올해 10월 5일인 합산배제 신고일 종료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11월 정기고지 시에 해당 부동산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18년 9월 이후 거는 많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일단 실거주 외에 집에 한 채 있으면 무조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 이전에 취득했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미뤘거나 네. 하셨던 경우에 혹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하는 게 낫다. 하는 게 나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네요. 네네. 또 팁이 있을까요? 이 합산 배제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종부세를 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요. 일단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는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합산 배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렇네요. 대신 아파트 말고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계시다. 이런 경우에는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대 등록을 해서 합산 배제 신청을 하면 종부세 비율이 아니고 일반 세율, 그러니까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외한 나머지 네. 주택이 한 주택인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므로 세부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네. 2112님, 제가 집이 두 채인데 합해서 6억이 넘어요. 그래서 아들 내외에게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종부세가 나을까요? 증여세가 나을까요? 일단은 자녀분한테 네.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0년 내에 증여재산 공제를 성인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6억에서 어느 정도의 지분을 증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5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일단 증여세 대상이 되고요. 네. 증여세를 부담함과 동시에 최근에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굉장히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종부세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네. 증여로 많이 의사결정을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취득세 부담이 굉장히 좀 증가를 한 상태여서 유불리를 좀 따져봐야 종부세를 내는 게 유리한지 증여세하고 취득세를 내면서 그래도 증여세를 종부세를 줄이는 게 유리한지 그거를 한번 컨설팅을 받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네. 중요해 보이겠습니다. 행복한 고민이네요. 네. 이런 분들 상담해 주시는 거죠, 팀장님? 네. 자, 3219님. 올해는 기준시가가 넘었는데 내년에는 기준시가에서 미달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내고 내년에 안 내나요? 딱 네. 기준에 걸려서 애매합니다.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6월 1일자 기준으로 기준시가 넘지 않으시면은 그해 종부세 대상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네. 6828님 새싹이신데요. 2017년 아파트 분양 당첨됐습니다. 올해 11월 입주고요. 현재는 무주택이에요. 2년 후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실거주해야 하나요? 양도세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지금 종부세 부분은 아닌데 네네. 2017년에 당첨됐고 올해 네네. 11월 입주한대요. 근데 요즘에는 거주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2년 실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네. 2년 일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세금 때문이라면 네. 실거주 하셔야 된답니다. 네. 다 행복한 고민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세금 관련해서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중에서도 또 우리 청취자들이 좀 유념하면 좋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20년 8월 18일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단기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서 의무 임대 기간이 경과 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가 됩니다. 네. 다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자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적용하므로 20년 8월 18일 개정 법률 시행 이후
그냥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20년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였다면은 올해까지는 합산 배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자, 오늘 행복한 고민에 명쾌한 대답을 해주신 하나은행 자산관리 사업지원부 세무팀의 송주영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추석 지난 평일 시작날 함께했습니다. 저도 추석 지난 평일날이어서 그런지 오늘 말이 조금 꼬였어요.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일 다시 하려니까 힘드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문자 오늘 정답 이해충돌법 보내주셨는데요. 4454님 4580님 새싹이신데요. 정답 보내주셨고요. 1696님 이해충돌법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나 봅니다. 맞아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 조절을 시켜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요. 6503님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국회의원 돼서 부자가 더 부자 돼서 하는 것 같아요. 하셨네요. 그리고 7002님도 새싹이신데 이해충돌법 이렇게 보내주셨고 5105님은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우리 모두 올 한해 확실하게 안전벨트 착용하세요 하셨네요. 그럼요. 청명한 가을 하늘 오래오래 보려면 안전벨트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서 정답은 이해충돌법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6524님이 이해충돌법에 전관예우법도 있나요? 바쁘셔도 피디님의 간단한 설명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전관예우법이 이해충돌법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저희가 권익위랑 인터뷰했을 때 요즘 문제가 됐었던 인턴이라든지 군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넣는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렇게 전관예우법 관련돼서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드릴게요. 네, AS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173님 안녕하세요. 39세입니다. 아파트 24평 26평 두 채 시가 9억. 본인은 누나 집에 주소가 돼 있는데 그럼 몇 채가 되는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직 팀장님 안 가셨거든요. 제가 방송 마치고 이것도 여쭤보고 문자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보내시면 또 3일만 있으면 또 연휴죠. 그러나 이번 연휴까지는 고삐를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획 세우시는 거 잠깐 스톱하시고요. 또 계획 세우셨다면 안전하게 가실 수 있는 방법들을 가족들하고 또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9일 한글날 휴일이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생생경제는 한글날 전까지 계속해서 생생하고 상생한 경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쯤 되면 청취율 조사 안내하겠다 싶으셨죠? 여러분 아시죠 이제? 관련 전화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무슨 방송 들어요? 그러면 YTN 라디오 생생경제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짧은 답변이 YTN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들과 진행자들과 모든 스태프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생생하고 상생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올게요.